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주국고쳐 5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간밤에 이제 미증시는 뭐 기분 좋은 상승을 이어갔죠. 앞서 간밤 헤드라인 좀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관세 불확실성을 좀 벗었다, 그다음에 기업 실적들, 그다음에 뭐 반도체 흐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증시는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국고초 5부는 늘 그랬듯이 미국 주식으로 시작해서 한국 주식, 그러면 종목 상담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굉장히 재미날 것이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바닥 투자한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성과는 그동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궁금하신 종목군들은 상담 신청해 주시면 뒷부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오늘 이제 한국 주식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돼갖고 미국 주식은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 간밤 미증시에서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0.47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0.98 상승했습니다. 상승으로 출발해서 최근 이번 주 들어서 나스닥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S&P 500도 0.79, 0.78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들 상 보시면 애플이나 테슬라, 그다음에 구글 같은 종목군들, 그다음에 엔비디아나 특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팔란티어 이런 종목군들이 좀 올랐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미국 시장 분위기부터 한번 보죠.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시죠. 지금 나스닥은 추세를 계속 타고 있습니다. 사실 좀 지난 주말에 보시게 되면 이게 지난주 금요일이었거든요. 지난주에 무슨 얘기 들었냐면 기간 조정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빠르게 돌리지 않으면 20일 이평선을 빠르게 돌리지 않으면 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곧바로 월요일 날 회복을 시켜놨고 전체적으로 나스닥은 5거래일 중에서 4거래일을 상승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는 이유는 계속해서 제가 반도체 주식들을 많이 밀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미국 반도체 주들도 한 주도 거느리지 않고 계속해서 리뷰를 해드리면서 가고 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난 4월에 바닥을 쳤고요. 3,500포인트 아래서 바닥을 쳤고 지금은 5,600포인트 선에 왔습니다. 아직 고점을 넘기지 못했거든요. 여기가 바로 5,900포인트 정도 되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고점 트라이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들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 제가 미국 주식을 이 시간 통해서 많이 설명드리면서 최근에 우리가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첫 번째 엔비디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엔비디아는 사실 제가 근래 들어서 무슨 얘기 들었냐면 작년에 이게 지금 $130, $140, $150 부분에서는 매력이 없다. 그런데 관세 전쟁으로 해서 지난 4월 주가가 급락을 해가지고 이제 매력이 생겼다. 먹을 폭이 생겼다고 그랬죠. 그때가 저점이 $90였고요. 그다음에 $100였고요. 그다음에 $110였고요. $120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 좋은 찬스라고 그랬죠. 지금 어디? 지금은 $180 정도 왔습니다. 64% 올라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고점은 실적이 어떻고 앞으로 투자가 어떻고 수주가 어떻고 이거 따지는 것보다는 나스닥의 고점과 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 나스닥 고점 안 나온다? 계속해서 가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는 엔비디아 다음으로 제가 미국 주식에서 많이 밀어드린 반도체 주식들이 있죠.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새로운 것도 하나 좀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올라오면서 드라이빙 토크 진행했는데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자 볼게요. 첫 번째는 AVGO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은 제가 사실 굉장히 좋게 보는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난 4월달, 5월달, 6월달에도 주가 $150, 그다음 $160, $170, $180, $200 그죠? 여기도 접근하셔야 되고 250 아래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직전 고점 넘길 거라고 그랬고 지금 $30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에이직 주문형 반도체 쪽에서 이 브로드컴의 실적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주식입니다. 어느덧 주가가 70% 정도, 제가 지난 4월 중순 이후에 5월 달 기준입니다. 저점 대비해서는 더 올랐겠죠. 대략 한 70% 순항 중입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엔비디아와 인텔과 경쟁하고 있는 AMD.
완전히 잊혀져서 인텔에 밀려 있고 CPU 쪽에서는 GPU 쪽에서는 엔비디아에 밀려서 보지 않고 있었던 주식이잖아요. 자, 그거를 제가 6월 초에 이제 6월 달 들어서 이제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0달러였고요. 지금은 170달러 수준입니다. 무슨 얘기 드렸냐면 정고점 220달러 넘을 것이다. 이번에 실적이 약간 미스가 있어. 매출은 많이 늘었는데 EPS가 좀 예상보다 좀 줄었다.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됐고 지금 170달러인데 저는 200달러 향해서 계속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그다음에 TSM도 어느덧 240달러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TS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신규로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ARM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주가가 좀 올랐었어요. 130에서 170. 그러다가 최근에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IP 설계업체, 얌홀딩스. 그래서 오히려 지금 130달러 부근이면 다시 저점을 만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간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좋았는데요. 제가 이번 주 그 월요일 매주 월요일에 주식 반상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서 야,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미국의 반도체주가 있다. 그죠? 물론 미국 회사는 아니지만 그게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ASML. 자, 보겠습니다. ASML. 자, ASML 한번 볼게요. ASML. 자, EUV 장비단에서 독점적인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최근 주가가 800달러 수준에 있었어요. 사실 뭐 관세 잡음도 좀 있고 뭐 이래저래 해서 조금 주가가 눌려 있었던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주가가 700달러를 깼습니다. 여기가 700달러 선입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주식 반상회 하면서 그 얘기 드려요. 700달러 아래가 기회라고. 그래서 이게 대략 한 680달러 정도 이번 주에 만들고요. 지금 간밤에 722달러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못 오른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간밤에 아까 애플도 그렇지만 테슬라 주가도 좀 올랐어요. 테슬라도 아직은 이렇게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데 박스권에서 최근 이번 주 들어서 3거래로 오고 있습니다. 뭐 도조 전담팀을 해체했다. 뭐 그런 건 별 악재도 아니에요. 뭐 참고로 삼성하고 인텔이 맡기로 했죠. 칩을 공급하기로 했죠. 자, 그런데 테슬라는 무슨 소식이 있어? 주목할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차세대 완전 자율주행 FSD를 다음 달에 공개하겠다. 한 가지 주목해 보시고 또 하나는 지금 테슬라는 한 축은 로보택시고 한 축은 휴머노이드 로봇 쪽이잖아요. 휴머노이드 로봇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아주 구체화되지 않고 있으니까 또 내년에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지만 로보택시 쪽으로. 근데 간밤에 이제 무슨 소식이지만 텍사스에서도 로보택시 운영을 위한 차량 공유 관련한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지금 좀 움직이고 있는데 뭐 아무튼 관련해서 보실 분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미국 주식은 오늘 드라이빙 토크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한국 주식 할 얘기가 많아요. 자, 한국 주식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미국 주식들 중에서 간밤에 조금 주목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잠시 뒤에 제가 2차 전지 설명하면서 하겠지만 에버말이라는 리튬 관련한 종목군들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좀 이따가 좀 얘기하도록 하고요. 2차 전지 할 때.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주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주시장 자, 제가 한국 주식 얘기하면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자, 일단 차트는 좀 이따 보고요. 이제 하반기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관세 불확실성은 이제 벗었다라고 봐야 맞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감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전에 말씀드린 하반기에 상반기 주인공은 사실 코스피였어요. 그렇잖아요. 네. 하반기 주인공도 코스피가 될 것 같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가 깨지겠습니까? 그건 아닌데 코스닥에서 큰 기회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를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코스닥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관세 불확실성도 벗었고요. 그죠? 코스닥이 살아나려면 사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에 랭크되어 있는 종목은 거의 대부분 바이오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그 공백을 이제는 반도체 2차 전지가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반기 코스닥에서 큰 기회들이 있을 것이다. 오늘 관련해서 이번 8월 달에 제가 관심 있게 볼 섹터 4가지 정도 말씀드릴 겁니다. 물론
바닥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이미 반도체와 2차 전지는 그 누구보다도 제가 가장 먼저 발바닥을 잡아드렸고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바닥 투자를 시작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 한번 숫자로 잠시 뒤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닥 투자 이후에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 자, 네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 반도체, 두 번째 2차 전지, 세 번째 남북경협주, 네 번째 작년 10월 11월에 이 국고처에서 역대급 폭락 이후에 바닥치고 이제 장기 턴어라운드가 앞으로 1년 이상 이어질 겁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작년 10월 11월에 엔터주였거든요. 그것도 좀 이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반도체. 반도체는 관세 불확실성을 벗었습니다. 업황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D램 낸드 가격도 오르고 HBM 특히 빅테크들의 어떤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삼성전자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제가 5만 5천 원 바닥부터 바닥 투자를 시작하시라고 그랬어요. 오늘 삼성전자 관련해서 제가 얘기 드릴 건 놀라지 마시고 자 밑에 나오죠. 삼성전자 10만 전자 가능할 것. 사실은 5만 원대 얘기하면서 제가 그 비율을 그려드렸는데 그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야, 너는 왜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 10만 전자 가기 위해서 조건들이 있죠. 첫 번째, 파운드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죠? 최근에 테슬라 수주 있었고 애플 차세대 칩 수주 있었죠. 아마 최근 이제 조만간 퀄컴도 AP 칩 수주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계속해서 파운드리 쪽은 삼성전자가 바닥을 치고 돌아갈 겁니다. 지금 평택 파운드리도 풀가동 중이라고 하고요. 그죠? 이해되시죠? 파운드리가 살아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재료들을 만들게 될 겁니다. 투자도 이어지고. 두 번째는 HBM 쪽에서 성과가 만들어져야 돼. 그동안에 계속해서 양치기 소년처럼 뭔가 계속 엔비디아에 공급할 것 같지만 뭐 퀄테스트 통과를 못하고 계속 그랬어요. 아직도 HBM3 쪽에서는 못하고 있죠. 물론 AMD나 이런 쪽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죠? HBM4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게 주가를 또 한 단계 끌어올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 4분기 정도는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엔비디아 향 HBM4 샘플 양산 생산 소식이 첫 생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죠? 흐름을 타고 있다 삼성전자가 그렇게 보입니다. TSMC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가격대 별로 이렇게 권하지 않아요. 하지만 삼성전자 5만 원, 6만 원 제가 계속 밀었잖아요. 지금 7만 원 넘어와 있죠. 또 하나 주주 가치 제고. 자사주 매입 6조 이상 해가지고 5월 달에만 벌써 3조를 소각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어질 거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매력적이다. 자, 삼성전자 얼마나 우리 반도체주들 얼마나 성과 내고 있는지 한번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아직 덜 오른 주식들도 설명드립니다. 삼성전자 5만 원대 투자 시작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무슨 얘기 들었냐면 부동산 투자 대신에 삼성전자 하시라고 그랬죠. 그죠? 6.27 부동산 대책 이후에 부동산 투자 매력도는 확 꺾였습니다. 제가 그리는 그림이 어찌됐든 맞았네요. 삼성전자 지금 우리 바닥 잡고 얼마 올랐습니까? 30% 수익 중입니다. 30%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7만 원대 올라오니까 삼성전자 사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히 얘기하지만 10만 원 넘을 겁니다. 못 넘을 수도 있어요. 다만 확실한 건 아니야. 확실하다기보다는 저의 촉으로는 이번 정부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삼성전자 정고점이 8만 8천 원입니다. 9만 원 이상 갈 것이고 시간 투자를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2026년까지. 내년이 피크라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릴까? 삼성전자 이번에 2분기 실적 얼마 나왔습니까? 4.6조. SK하이닉스는요? 2배. 삼성전자 3분기에는 얼마 나온답니까? 컨센서스가 지금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습니다. 얼마? 9조대를 보고 있습니다. 9조대. 이거 주가가 오르지 말라고 해도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미국 관세 불확실성도 벗었습니다.
미국에 투자 많이 하고 있고 현지화하고 있죠. 반도체는 그게 또 핵심이에요. 이번에 3,500억 달러 펀드 중에서 2,000억 달러 규모가 반도체하고 뭐 2차 전지, 그다음 원전 뭐 이런 거잖아요. 현지화하고 있고 현지의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고 현지화의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다 수혜를 받게 될 겁니다. 제가 SK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SK하이닉스도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SK하이닉스 30만 원이 당장은 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요즘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삼성전자를 사고 SK하이닉스를 팔아라라는 얘기들이 이번 주 들어서 나오는데 그거는 진작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롱으로 가고 그죠? SK하이닉스 숏으로 가자. SK하이닉스 30만 원 찍었을 때부터 또는 SK하이닉스가 그냥 꺾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들고 갈 거면 삼성전자랑 같이 가는 전략을 가시라는 의견을 드렸죠. 자, 우리가 반도체 쪽에서 바닥 투자 시작해서 지금 얼마 성과 내고 있는 종목군들 보고 못 오른 종목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오테크닉스. 레이저 어닐링 장비 업체입니다. 그죠? 예. 이오테크닉스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그때 6월 달 정도 제가 한 15만 원대부터 이 시간 통해서 좀 말씀드렸죠. 거의 한 70%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SNS텍 한번 볼까요? SNS텍. 삼성이 지분을 8% 가지고 있고 SNS텍은 EUV, 네, 포토마스크 핵심 소재 블랭크 마스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야 실적도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우리 언제 시작해서 3만 원대 시작을 했고요. 지금 60% 올랐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무슨 얘기예요? 전고점 6만 원을 갈 것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말씀드린 원익 IPS. 원익 IPS는 어제 많이 올랐어요. 보세요. 원익 IPS는 전공정 단에 어제 전공정 종목군들이 괜찮았거든요. CBD 증착 장비 그리고 삼성의 파운드리 수혜주면서 이번에 삼성이 차세대 공정 원C D램으로 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1B거든요. 그죠? 근데 삼성 이게 6세대예요. 그죠? SK하이닉스 지금 5세대 쪽이고. 자, 지금 원익 IPS가 지금 13% 그죠?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13% 올랐습니다. 이제 바닥치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우리 소개해드리고 한 25% 정도 올랐어요. 자, 그럼 못 오른 주식들이 뭘까?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정 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괜찮았어요. 자, 첫 번째 종목은 K시텍 한번 보겠습니다. K시텍. K시텍은 2023년 제가 반도체 바닥 투자를 지금처럼 막 떠들기 시작했을 때 그때 주가는 그죠? 대략 한 16,000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것이 6만 원까지 올랐었고 1년 좀 넘게 이제 주가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K시텍. K시텍은 두 가지 세정 장비, CMP. 그죠? 우리 예를 들어서 HBM도요. 이게 고사양으로 가수가 단수가 늘어날수록 문제가 생기죠. 이게 문제가 뭐냐? 두께가 두꺼워지고 발열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차세대 패키징, 뭐 하이브리드 본딩, 뭐 이런 거 지금 계속해서 뭐 삼성도 로드맵을 내놓고 있고, 그죠? 6세대 특히 HBM5부터는 뭐 이 공정이 거의 뭐 붙을 것 같아요. 근데 관련한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오테크닉스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K시텍도 마찬가지입니다. CMP. 차분히 3만 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 PSK 전공정 세정 장비 업체. 이게 사실은 D램 가격이 최근에 계속 오르고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여기서 수요도 많고 다만 공급이 많지 않다. 왜? D램 라인을 HBM 라인으로 많이 바꿨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3분기에도 D램 가격 더 오를 거고 저는 D램 투자 사이클이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굉장히 좋았던 주식이에요. PSK 아직도 못 오른 주식이죠. 좀 전에 예를 들면 최근에 뭐 반도체 단에서 많이 오른 주식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K시텍, PSK, 그다음에 후공정 장비 단에서 하나 마이크론도 아직 바닥이죠. 이게 2023년이거든요. 그때 우리 바닥 투자할 때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10,000원 아래였고 한 3만 원 정도 갔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좀 떨어졌었거든요. 지금 10,000원대 한 2,000원 정도 됩니다. 최근에 하나 마이크론은 인적 분할 철회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죠?
또 이 외에 SIC 링 쪽에 하나 머티리얼즈나 앞서 레이저 어닐링 쪽에서 이오 테크닉스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시선이 어디로 가? 수소 어닐링 못 오른 거 HPSP나 그 다음에 SNS텍 많이 올랐죠. EUV 관련해서 못 오른 거 뭐 있을까? FST 같은 펠리클 삼성이 또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KC텍, FST 또 그 다음에 후공정단서 YC 이런 것들 다 못 오른 주식이에요. 자 관련해서는 제가 좀 전에 드라이빙 토크 하면서 쭉 올라왔거든요. 네, 그 영상을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2차 전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여러분들 발바닥에서 2차 전지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는 저였죠. 네, 그거 어떻게 해요? 성과들 좀 잘 내고 계시나? 요즘 들어서 뭐 뷰가 바뀌고 있죠. 2차 전지 투자해야 된다는 사람도 많고 뭐 LG 에너지솔루션 사야 된다, SDI 사야 된다, 또 에코프로 BM 사야 된다, LNF 사야 된다, 많이들 나오죠. 이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바닥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몇 가지 포인트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 물론 업황이 아직 본격적으로 살아나거나 아니면 실적이 지금 너무 좋거나 그러지 않아요. LG 에너지솔루션 빼고. 다만 실적은 바닥을 쳤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리튬 가격이 좀 그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알버말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알버말. 알버말 주가가 이전에 얼마였냐면 330달러였습니다. 330달러. 2022년도에. 그때 2차 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이나 대부분 다 고점이 거기에요. 거기서부터 한 2년 죽었죠. 2년 좀 넘게, 2년 반 정도. 그러면서 300달러 하던 주가가 75달러 정도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한 50달러 갔다가. 자, 간밤에는 한 7%도 올랐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이게 흐름입니다. 최근에 리튬 가격이 바닥을 치고 올라주고 있다. 이 부분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몇 가지 포인트를 드리면 첫 번째는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 타결하면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그중에 2,000억 달러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나 등등등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어느 쪽에 사용이 될 것이냐. 반도체하고 비슷하죠. 현지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기업들 마찬가지로 LG 에너지솔루션 필두로 해서 또 거기에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관련한 종목군들이라든지 그리고 AMPC 불확실성은 2033년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만 보더라도 바닥을 대부분 쳤어요. 지금 당장 좋지는 않지만 최악을 지나거나 최악을 찍었어. 그래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자, 바닥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LG 에너지솔루션. LG 에너지솔루션 제가 몇 년 만에 바닥 투자를 시작하십시오라는 매수 의견을 드렸던 게 7월 초입니다. 그때 주가가 31만 원 정도 했습니다. 31만 원. 지금 주가가 한 27% 정도 올라왔다가 22%대로 지금 이번 주에 좀 조정이 나와서 이거 제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옆에서도 그죠? 여러분들 라이브 하면서 2차 전지 바닥이니까 하시라고 그랬죠. 그죠? 그때가 여기 아닙니까? 저는 서서히 살아날 거라고 보면 특히 ESS 쪽에서 성과를 좀 계속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야 당장에는 이거다라는 건 없는데 지금 말씀드린 거 외에 이거다라는 건 없는데 이유 없이 오르고 있는 거니까 무서운 거죠. 근데 LG 에너지솔루션이 36만 원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걸 따라가기보다는 셀 업체 쪽에서 가장 못 오른 게 삼성 SDI라고 그랬잖아요. 삼성 SDI를 저희가 대략 한 18만 원 정도 때부터 바닥 투자를 시작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최근에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만 원 정도 와 있고요. 수급도 수급 현황 한번 볼까? 네, 수급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 SDI는 저희가 바닥 잡고 한 20% 정도의 수익률을 또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SDI 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 투자자들 꾸준하게 매수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도 지금 2주째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닥 투자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닥에서 시작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는지 가보자는 거예요. 그죠? 자, LNF 한번 보겠습니다. LNF. 그리고 삼성 SDI 잠깐만요. 실적 하나 체크해 드릴게요. 삼성 SDI. 이게 1분기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300억이었습니다. 2분기에는 3,900억입니다. 적자죠. 근데 주가는 왜 바닥 쳤을까?
최악을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LNF 한번 보겠습니다. LNF 한번 보시죠. LNF. LNF도 뭐 최근에 이제 기간 투자는 연기금 꾸준히 잡고 있는데 LNF는 지금 우리가 40% 정도 올라왔어요. 우리 55,000원대. 그죠? 바닥 투자 시작하십시오 해서 주가가 40% 올랐습니다. 40%. 과거에 얼마였습니까? 30만 원 넘었던 주식입니다. 지금 당장에 이거다 할 수는 없죠. 근데 재미난 게 있습니다. LNF가 1분기에 얼마예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400억이에요. 2분기에는 얼마인 줄 아세요? 마이너스 1,200억이에요. 근데 주가가 올라. 적자인데, 대규모 적자인데 상반기에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분기 때는 대규모 적자가 축소되면서 흑자 시기가 빨라질 거라는 이런 기대감들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에코프로 BM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BM 실적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이번에 1분기 얼마였냐면 20배덕이에요. 23억인가? 2분기에는 400억대로 늘어납니다.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 한 10만 원대 이 시간 통해서 소개해드리고 지금 12만 원 정도 하는데 서서히 살아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에코프로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애들 다 마찬가지. 에코프로 하나만 더 볼까요? 어제 에코프로 그림이 좋았어요. 여전히 바닥이에요, 에코프로는. 그렇죠? 하지만 기회를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당장 주도주는 아니지만 반도체와 더불어서 바닥을 탈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최소한 2차 전지를 좀 담고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평화가 돈이다라는 거. 네, 2018년도 1월이었습니다. 남북경협주 아무도 관심 없고 그때는 전쟁 난다라고 그랬죠. 제가 아니고 그게 바닥 시그널이고 이제 시작입니다. 이 판이 움직입니다. 2018년도 1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통해서 남북경협주를 공식적으로 시작합니다라고 국고처에서 말씀드린 게 4월 첫 주 국고처입니다. 자, 그때 제가 몇 가지 말씀, 현대 엘리베이부터 해서 뭐 아난티, 그 다음에 대아티아이나 이런 철도 관련주도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올해란다. 관세 협상 이제 타결되면서 곧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거라는 거예요. 25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외교통상 안보 뭐 어쩌고 다 하겠지만 다루시겠지만 대북 문제를 다루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새 정부 들어서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그죠? 미국 국무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죠?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의 내용들 발언한 내용들을 보니까 재미난 거는 솔직히 조금 비난을 하긴 하는데 앞부분에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가 나쁘진 않지만 이러고 시작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남북경협주들은 일단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25일 한미 정상회담 이전까지는 주가가 올랐다가 좀 밀리대로 크게 밀리진 않을 거예요. 왜? 기대감이 있으니까. 재료 노출이 되더라도 그때 가서 하겠죠. 저는 그런 그림을 하나 드렸어요. 올해 11월인가요? 에이펙. 이 그림을 한번 그리고 있습니다.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다시 만나는 남북미 정상이 다시 만나 이런 그림들이 한 11월 정도 뭐 그리고 있는데 뭐 아무튼 뭐 어떻게 되는지 보시자고요.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입니다. 현대 엘리베이 지난 4월 첫째 주 공식적으로 이제 저는 시작합니다라고 그랬어요. 이 시간 통해서 현대 엘리베이 그때 주가가 55,000원이었고 지금은 85,000원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죠. 대아티아이 아난티부터 한번 보죠. 관광. 아난티는 과거 이제 금강산에서 이제 관련 사업을 했었잖아요. 근데 관광 쪽은 북한이 가장 먼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에 관심이 많아. 달러를 가장 빨리 벌 수 있는 게 뭐야? 관광이지 뭐예요. 자, 아난티가 그때 얼마였습니까? 6,000원대였습니다. 이게 12,000원까지 올랐다가 좀 눌렸었고 그리고 지금 다시 올라서고 있습니다. 철도 대아티아이 4월 첫 주 얼마였습니까? 3,300원 정도 했습니다. 그게 6,200원까지 올랐다가 좀 눌렸고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거 2018년도를 보면 2018년도가 여기입니다. 2018년도 1월에 2018년도 이전에 2017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쟁 난다고 그랬어요. 계속 핵실험하고 그 사이에 뭐 ICBM 쏘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2018년 1월에 평창 동계올림픽 그죠? 개막식에
북한에서 오지 않습니까? 시그널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1월이었어요. 아, 그때 뭐 진짜 대단했습니다. 다시 재현되고 있다. 어게인 2018. 부산산업. 뭐 그다음에 개성공단 관련해서 뭡니까? 뭐 좋은 사람도 오르고 뭐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정도는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남북경협주 얘기는 뭐 자세한 디스토리는 제가 드라이빙 토크 해놨으니까 좀 보시고요. 엔터 하나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닥 투자의 어떤 성과. 제가 큰 흐름의 어떤 비전을 드리는데, 엔터주들은 제가 사실은 이 네 가지 종목, SM, YG엔터, JYP 하이브를 작년 10월, 11월에 이 시간 통해서 바닥 투자를 시작합니다. 장기 턴어라운드를 시작할 겁니까? 언제까지? 최소한 1년 이상. 그래서 올해까지 가셔야 된다고 그랬죠. 얼마나 성과를 나고 있는지 보시죠. 저도 뭐 하고 있는 뭐 좀 개인적으로 말고, 그죠? 엔터주들의 좋게 얘기 계속 맡은. 지난주에 우리 상담할 때도 문자 상담 종목에 엔터가 2개 있었어요. 그죠? 걔네들이 이번 주도 다 올랐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YG엔터. YG엔터가 작년 10월, 11월에 저희가 바닥 투자 시작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얼마 올랐냐? 저 숫자를 잘 보세요. 127%. 아직 끝나지 않았죠. SM.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제 나와요. SM은 작년 10월, 11월 그때 얼마였냐면 7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15만 원 찍고 지금 100% 올랐습니다. 그 사이에 떨어질 때마다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죠? 장기 투자하시라고. 그다음에 하이브 한번 보실까요? 하이브 작년 10월 달 이때 주가 19만 원이었습니다. 장기 투자하시라고 그랬죠. 32만 원 갔다가 최근에 좀 빠졌고 그죠?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45%입니다. 걔들의 반밖에 안 돼요. JYP 하나만 더 볼게요. JYP 작년 10월 달 주가 5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올랐다가 실적 때문에 폭락했고 1분기 때 실적이 완전 미스가 나갔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시 올라오는데 제가 뭐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리고 했잖아요. 45%야. 그러면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YG, SM, JYP, 하이브 다 안 끝났어요. 근데 걔네들이 100% 이상 올랐어요. 그리고 후발 종목인 JYP나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50% 언더야. 그럼 여러분들은 100 이상 오른 애들을 쫓아갈 겁니까? 아니면 50 언더에 있는 종목을 쫓아갈 겁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